자, 최근 들어서 좌파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김진표의 회고록 내용. 자, 그러니까 김진표가 지금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책에 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거 팩트 체크 전혀 된 게 없어요.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옳다구나 하고 물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장 밝혀라 라고 물음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냐? 조국당도 이러고 있고요. 이준석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야당들이 모두 다 이와 관련돼서 떡밥을 물고 있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이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얘네들 이걸 포기하겠냐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이거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이슈화 시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편은 이와 관련돼서 방어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역공도 펼쳐야겠죠. 그런데 그 역공을 펼침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 두 번째, 좌파들의 내용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것.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우리의 물음표를 던진 것뿐만이 아니라 좌파들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역공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JTBC, MBC는요. 제가 옛날 속담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질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손발은 맞추란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JTBC, MBC가 엄청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제가 보도 숫자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JTBC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제 하루 JTBC 뉴스룸에서 7꼭지를 달았습니다. MBC는 몇 꼭지 달았냐? 1번, 2번, 3번 달았어요. MBC는 이렇게 조금 달았을까? 어제 이것 때문이죠. 뭐 때문에? 방통위 때문에. 방통위와 관련해서 뉴스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꼭지밖에 못 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MBC와 달리 JTBC는 훨씬 많이 다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무엇보다 그러면 MBC와 JTBC를 제외한 다른 방송국들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다뤘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일단 SBS 한 번 달았어요. 그리고 채널A 한 번 달았습니다. MBN도 한 번 달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KBS TV조선은요. 다루지도 않았어요. 아예 물지도 않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른 방송국과 달리 JTBC와 MBC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누가 이것을 키우려고 하고 있느냐? 바로 박홍근입니다. 실제 박홍근이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김진표한테 들었다. 그래서 그 김진표한테 들은 내용을 내가 메모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취재가 들어갔더라고요. 누가? JTBC가. 그래서 박홍근이 메모했다라는 그 태블릿 PC를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JTBC뿐만이 아니라 MBC도 이렇게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눈이 뚫어져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제가 지켜봤어요.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박홍근이랑 MBC랑 JTBC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박홍근에 따르면은 내가 김진표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것을 자신의 태블릿 PC에다가 메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된 내용을 어제 JTBC와 MBC한테 깐 거예요. 다른 방송국들은 아예 공개도 안 했습니다. MBC랑 JTBC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어제 박홍근이 공개한 태블릿 PC 내용이에요. 태블릿 PC 내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니,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내용이? 네? 자, 보시면요.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무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박홍근의 말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박홍근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의장은 그 전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홍근도 김진표한테 들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홍근이 윤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김진표한테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전해 들은 사람이 이 정도 양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양으로? 더 나아가 김진표가 이 정도 양으로 박홍근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녹취록 킨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아니, 녹취록을 안 켜고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한 페이지도 아니고 2페이지나 쓸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실제 김진표 회고록은요, 꼴랑 2문단이에요. 꼴랑 2문장. 네? 어떻게 이 2문장을 박홍근은 2페이지에 걸쳐 쓸 수 있는 겁니까? 2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규 여러분들? 답해주세요. 제가 물음표 던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제 어제 보시는 것처럼 박홍근의 태블릿 PC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박홍근도 김진표한테 전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굉장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잘 보세요.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부터 사람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 내용이 이유 의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의 주장에 따르면 김진표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누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김진표도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한테 좌파 언론이란 표현을 했다고요? 좌파 언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김진표도 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편이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를 만나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좌파 언론이란 표현을 썼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박홍근의 태블릿 PC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밀리는 꼴이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 끝낸 후에 지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주장이란 표현을 썼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진짜 맞아, 이해가 안 간다, 진짜. 네? 아니, 윤석열이 좀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바보야? 민주당 소속인 우리가 말하는 좌파인 김진표한테 좌파 언론, 네? 좌파 주장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 근데 이걸 지금 박홍근이가 대놓고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김진표한테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태블릿 PC를 공개한 겁니다. 밝히세요. 밝히세요. 자기가 공개한 겁니다. 자기가 메모한 거예요. 그 내용의 진위 여부 대통령실에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네가 들었다며. 왜냐? 당신이 메모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귀로 들었고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과 박홍근이 해명해야 된다. 더 나아가 이걸 김진표가 정말 이렇게 표현했는지 김진표 스스로 밝히세요. 왜냐? 김진표가 실제 박홍근한테 좌파 언론 또는 좌파 주장이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김진표의 박홍근 간의 문제인 겁니다. 왜냐? 박홍근은 김진표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한테 좌파라는 표현을 했겠냐고. 그것도 좌파 언론, 좌파 주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는 밝히세요. 박홍근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홍근이 메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제 누가 JTBC가 박홍근의 태블릿 PC 내용을 공개했고요. 또 누가 MBC가 박홍근의 태블릿 PC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보도한 겁니다. 더 나아가 같은 박홍근의 태블릿 PC.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MBC가 공개한 박홍근의 태블릿 PC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JTBC가 공개한 박홍근의 태블릿 PC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MBC가 공개한 박홍근의 태블릿 PC 내용입니다. 차이점 보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이건 JTBC 공개한 거, 이건 MBC가 공개한 거. 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태블릿 PC를 JTBC, MBC가 똑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도한 거예요. 자, 여기에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어떤 게 다르냐? 잘 보세요. JTBC는 박홍근의 내용이 몇 월 며칠로 돼 있습니까? 2022년 12월 6일로 돼 있어요. 2022년 12월 6일. 그런데 왜 같은 박홍근의 태블릿 PC를 같은 날짜에 보도한 MBC는요, 왜 2022년 12월 5일입니까? 왜 날짜가 달라? 왜 날짜가 다르냐고? 네? 아니, 궁금한 겁니다. JTBC랑 MBC랑 같은 날에 같은 박홍근의 PC를 같이 보도해서 같이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JTBC는 박홍근의 태블릿 PC 날짜가 2022년 12월 6일이고 왜 MBC는 2022년 12월 5일인 겁니까? 아, 누가 하면 과거 갔다 왔어요? 네? 누가 하면 과거 갔다 왔습니까? 설마 과거에서 미리 찍어놓은 겁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야? 그렇지 않곤. 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요, 조작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앞으로 밝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공개한 거예요. 박홍근이 주장했고 박홍근이 공개했고 그 공개된 태블릿 PC를 다른 곳이 아니라 MBC와 JTBC가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걸 가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자,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십시오. 네? 크게 3가지 물어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김진표는 꼴랑 2문장인 것을 김진표한테 전해 들었다는 박홍근은 무려 2페이지 걸쳐 쓸 수가 있느냐? 더 나아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한테 좌파 언론, 좌파 주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3번째, 어떻게 같은 날짜, 같은 태블릿 PC를 취재한 MBC와 JTBC는 12월 6일이고 MBC는 12월 5일이냐? 제가 3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왜냐? 니들은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장 밝히라고. 우리도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입장 밝히세요. 3가지 물어봤습니다. 3가지 모두 답해 주세요. 네? 우리 MBC, JTBC, 더 나아가 박홍근, 더 나아가 김진표 3가지 똑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역공 펼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들만 물음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도 물음표 던질 수 있다. 그와 관련돼서 니들도 답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답변했어요. 물음표 던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가장 최초로 한 곳이 어디라고요? 한겨레도 아닙니다. 경향도 아니에요. MBC도 아닙니다. JTBC도 아니에요. 자,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채널A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자 조간신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실제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안 받아주는데 누구 혼자 보도했다고요? 동아일보 혼자 보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리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동아일보 어제자 6면에 보도가 되었다라고. 이거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 제가 어제 실제 이와 관련돼서 뭐 했습니까? 전수조사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조중동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받아주고 있는지 제가 전수조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얼마나 보도했는지 전수조사 보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는 조선일보가 3개 보도했어요. 중앙일보 2개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혼자 11개 보도했어요. 11개 보도. 그러면 이게 오늘 아침에는 몇 개나 늘었냐? 자, 조선일보는요, 3개에서 4개 늘었습니다. 1개 늘어난 거예요. 중앙일보는 2개에서 4개 늘어났습니다. 2개 늘어난 거예요. 동아일보는 11개에서 15개로 늘어났어요. 4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사들보다 특히 조중동 내에서도 동아일보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차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동아일보 15개 기사 중에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절대 쓰지 않는 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친 이 글자. 자, 이게 뭐냐면 친구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사설입니다. 사설. 자, 친구 여러분들, 사설은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김진표가 회고록에 이거 썼다. 박홍근이 이런 얘기했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 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엄연한 동아일보의 방향성입니다. 동아일보의 주관적인 시선이에요. 근데 그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 밝히라고.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사실인가? 이거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이거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대통령한테 입장 밝혀라 라는 민주당이나 윤 대통령 사실인가 물어보는 동아일보 사설 글이나 방향성 똑같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동아일보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대통령실은요, 입장 밝혔다고요. 아니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랑 똑같이 계속 물어보는 겁니까? 왜 메비우스의 띠를 그리냐고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무엇보다 저는 가장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동아일보의 사설 글이에요.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써 있습니까? 읽어드립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이 27일 일부 공개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의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요약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반박했지만 민주당 인사가 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어제 추가로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져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동아일보한테 물어볼게요. 왜 유차이탈 화법을 씁니까? 유차이탈 화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최초로 보도한 것이 어디라고요? 채널A라고요. 동아일보랑 채널A랑 똑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똑같은 계열사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왜 남 얘기들 쓰고 있어요? 남 얘기하듯이. 최초 보도한 거 채널A예요. 시작도 니들이 했고요. 지금 확산도 니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장을 밝혀라, 사실인가 물어볼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언론사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야죠. 누구한테? 당사자 김진표한테. 왜냐? 그 회고록은 누가 쓴 겁니까? 김진표가 쓴 거 아니에요. 김진표가. 아니 근데 당사자인 김진표한테는 팩트 체크 안 하면서 왜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이해가 안 가. 이미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유체이탈 화법 쓰시는 겁니까? 밝히세요. 자, 무엇보다 저는 동아일보의 사설글이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은요, 실제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고 매일 조문했다고요. 그리고 그 조문함에 있어서 어떤 지시 내렸습니까? 이상민 장관 동행하라 라고 지시 내렸고 실제 사흘 연속 이상민 장관 대동에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단독기사 누가 달고 있는 겁니까? 동아일보가 달고 있잖아요. 이 단독기사 누가 달고 있는 겁니까? 동아일보가 달고 있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조문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동행 지시 내렸고 심지어 사흘 연속 함께 조문했다는 단독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어놓고 왜 윤 대통령한테 이걸 물어보는 겁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은 과거에 이런 단독기사를 달지를 말지. 아니 앞뒤가 맞냐고 시민 여러분들. 앞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다. 매일같이 조문을 했는데 그 조문 과정 속에서 이상민 장관 동행하라고 지시 내렸고 실제 사흘 연속 동행했다라는 단독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단독 보도한 곳이 윤 대통령한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자기들이 먼저 시작하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자기들이 물어보는 겁니까? 이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채널A가 가장 먼저 시작한 동아일보사에서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언론사잖아요. 그게 언론사.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건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체 이탈법으로 사설글을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중앙일보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걸 혼자서만 이렇게 확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의심이 된다. 무엇보다 그 의심은 아마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추측성 의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사람이 비단 동아일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냐? 당사자인 김진표도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자, 김진표가 어제 이게 확산이 되니까요.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이렇게. 제 의도와 달랐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 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써요. 저는 평소에 의대 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왔습니다. 쭉쭉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표 씨,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회고록에다가 이런 내용 쓰면 언론들이 보도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 좌파들이 이거 안 물 거라 생각했습니까?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이게 논란이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저도 알겠어요. 네? 우리 모두 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을 자신이 자신의 회고록에 써놓고 실제 그걸 출간하면요, 이거 논란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도와 달랐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쓴 겁니까? 의도를 밝혀주세요. 의도를. 어처구니 없는 뭐 하는 겁니까?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이 충분히 이런 걸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면서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진표 씨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 이미 확대 생산이 되고 있어. 어디서? 좌파 언론들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김진표는 입장 똑바로 바뀌세요.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분명히 박홍근은 김진표한테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을? 좌파 언론이라고. 어떤 내용을? 좌파 주장이라고. 심지어는 어떤 양? 무려 2페이지에 걸치는 양. 실제 김진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많은 내용들을 박홍근한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하세요. 심지어 김진표가 박홍근한테 좌파 언론이란 표현을 했는지, 좌파 주장이란 표현을 했는지 밝히십시오. 이거는요, 이미 팩트 체크되는 싸움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김진표 입장 밝히세요.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입니다. 당신도 정치인이죠? 대통령만 입장 밝히는 거 아닙니다. 니들도 입장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은 뭐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고발하세요. 고발하십시오. 네?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입장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진상규명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회고록에 이 글을 쓴 김진표 고발하면 되겠죠. 더 나아가 누구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이 내용을 전해 들었다라는 박홍근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김진표의 회고록 내용이 팩트인지 아니인지, 더 나아가 박홍근의 메모 내용이 팩트인지 아닌지 민주당이 고발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고발 안 해? 왜 고발 안 합니까? 그렇게 고발 잘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좌파들 되게 허술해요. 되게 허술합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물음표는요, 실제 좌파들이 공개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역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우리만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목소리, 정치권,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이고 이 목소리를 전당대회 주자들도 함께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인물에 치중하지 않는 게 우리와 가치의 목적에 치중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만 알지 말고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라.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물음표를 함께 제기하자라는 전달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던지는 물음표입니다. 어떤 물음표? 대답하라는 물음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리와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할로윈 참사를 보더라도, 더 나아가 최근 있었던 해병대원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했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더 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들은 재발방지 있습니까? 진상규명 있습니까? 오로지 어떤 것만을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만을 가지고 정쟁용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민주당이 해병대원 관련해서 뭐라 했습니까? 특검, 국정조사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특검, 국정조사 똑같이 얘기했어요. 얘네들은요, 실제적으로 포장지만 다르지 하는 짓은 패턴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특검,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나 과거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 국정조사, 특검 요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자,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켰어요. 실제 그리고 45일간의 국정조사 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국정조사 생각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제 어떤 진상이 규명됐는지, 어떤 재발방지가 됐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억이 없는 국정조사입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정치인들의 싸움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진상규명 재발방지 어떻게 됐냐? 국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할로윈 참사 발생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국회에서 재발방지 뒷짐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입법 발의 안 했잖아요. 39건 중에 1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 거대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 재발방지, 진상규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무엇보다 국회에서 일을 하도 안 하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태원 특별법 합의해줬잖아요. 합의해줬잖아요. 왜? 여야가 협상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시는 것처럼 국회 내부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재발방지와 관련된 입법 발의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상규명이에요. 진상규명.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진상규명 뭘로 했습니까? 특검이 아닙니다. 특수본이 했어요. 어디? 국가소수본부. 경찰에서 한 겁니다. 경찰에서 실제 할로윈 참사 수사 종결됐습니다. 언제? 지난해 1월 달에. 74일간 수사해서 6명 구속됐습니다. 종결된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논조가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은요, 할로윈 참사 때도 국정조사가 먼저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가 아니라 수사가 먼저다라고 밝혔던 겁니다. 실제 이번 해병대원도 어떻습니까? 특검이 먼저가 아니라 수사가 먼저라고 밝힌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정말 진상규명이 되니까. 왜? 그래야지만 정말 재발방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특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모두 뭡니까? 진상규명 아니다. 재발방지 아니다. 오로지 정치질이라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정치질하는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네? 실제 관련된 사고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 가장 빠르게 재발방지하는 건 뭐겠습니까? 실제 수사와 그 수사를 이어나가는 힘이 있어서 입법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가지고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실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회 내에서는요,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그 어떠한 법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재발 방지하자고요? 이래놓고 진상규명하자고요? 이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겁니까?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은 변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할로윈 참사 때도 수사가 먼저가 아니다. 수사가 먼저다. 특검 국정조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도 특검이 먼저가 아니다. 수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더 보여드릴게요. 한 분. 누구냐면요. 지금 한동훈 후보입니다. 자, 한동훈 후보. 과거 할로윈 참사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속한 수사가 먼저다. 특검은 진실규명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그렇게 응원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이때는요, 수사가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검이 진실규명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민주당의 특검의 주장이고 그때도 똑같이 민주당의 정쟁몰인데 그때는 왜 수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왜 특검을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오시라고요. 과거로. 네? 과거에는 민주당의 특검이 진상규명에, 진실규명에 장애가 되신다면서요. 같이 민주당이 똑같은 특검을 발의하는데 사안만 다른 것 뿐인데 왜 과거에는 수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특검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응원했었던, 제가 그렇게 기대가 컸던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돌아와 달라고요. 저는 그래서 연일 이 해병대원 특검이 왜 대안이 아니고 역발상이 아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탈표와 관련돼서. 이탈표. 그리고 대표적으로 김재석과 안철수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김재석과 안철수의 역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안철수가 지금 해병대원 특검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의하는 걸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안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도 국정조사 예스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하자라고 말할 때 윤 대통령이 국정조사보다 수사가 먼저라고 얘기할 때도 민주당 편들어줬던 게 안철수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물음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예요. 이게 안철수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하나 더 보여드렸죠. 누구? 김재섭. 실제 지금 좌파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김진표 회고록과 관련돼서 연일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김재섭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못 박아야 된대요. 용산은요, 못 박았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김재섭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이 음모론을 쓴 김진표, 여의 부안해동하는 좌파들을 향해서 물음표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물음표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던지는 겁니까? 네? 이거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이거 민주당이랑 똑같잖아요.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랬던 사람들. 네? 이 두 사람은요, 원래 우리 우파 국민들의 물음표는요, 귀 막고 눈 가리는 사람들이고요, 좌파들의 물음표에는요,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겁니다. 얘네들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좌파들의 물음표에 노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예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좌파들의 논리 구조, 좌파들의 프레임으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논리 구조, 우리의 프레임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아니잖아.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어차피 일타표였다고요. 이래도 이탈, 저래도 이탈. 네? 어쨌든 이탈이었다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당권 주자들은 좌파들의 물음표에 함께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물음표에 함께 목소리 내고 함께 행동하도록 저 두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 원래 저랬던 사람들이니까. 원래 저랬던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하나 더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이 좌파들 특히 박홍근이 공개한 태블릿 PC 내용과 관련돼서 물음표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물음표가 더 많죠. 어떤 물음표? 궁금한 게 더 많잖아요. 어떤 겁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는 여름이면요 선고가 줄줄이 나옵니다. 일단 확정된 거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혐의가 8월 말에 선고가 되고 어제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1심 9월 6일 날 결심한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구형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한 달이면 선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10월 중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물어봐야죠. 민주당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부가 이런 판결 내렸고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관련해서 물어봐야 돼요. 돈 뱉으라고. 434억 뱉으라고. 왜? 니들이 공천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공천하지 말라 그랬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런 민주당, 이런 이재명을 공천했던 건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음표가 있죠. 어떤 물음표입니까? 자, 어제 검찰이 태양광 비리와 관련돼서 현직 의원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했습니다. 이거는요 국회 압수한 거예요. 국회.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미 지난 5월 달에 신영대 지역구 사무실 압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영대는 지금 검찰로부터 몇 차례? 2차례 압수당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누가 발부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인정한 신영대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신영대 지역구 사무실 넘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어제 여의도 국회까지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대가 민원 문화 대가로 1억 수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서 환경 오염 민원도 있고 지역사회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제 신영대한테 지금 이렇게 1억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지금 신영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1억 원이 어떻게 전되느냐? 신영대 선거를 도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돈이 신영대 혼자 먹은 돈이 아니라 신영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를 도운 사람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불었어요. 불었습니다. 브로커가. 실제 1억 원을 전달했던 브로커가 불었습니다. 어떻게 불었습니까? 내가 1억 원 전달했다. 그 1억 원을 실제 신영대 선거를 도운 사람들한테 전달했다라고 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있습니까? 물증 있어요. 관련된 진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 수사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은 어느 정권에서 가장 컸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커졌던 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과연 해먹은 놈이 이 사람들 뿐일까? 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지금 뭔가 우리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총선 진 이후로 우리가 뭔가 되게 낙담해 있고 뭔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요 안 졌다고요. 우리 안 졌습니다. 우리요 대선도 이겼고요.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방탄해보고자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좌파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좌파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좌파들은요 법 안 지키죠. 절차 안 지키죠. 다 어기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들처럼 똑같이 법 어기고 절차 어겨가면서 좌파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우파예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법치를 우리 우파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북한에 법치 있습니까? 북한에 법이 있어요? 김정은이 멋대로 아닙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한 발 한 발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되게 짜증나고 되게 스트레스 받고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자 가치입니다. 단순히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조국 구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법과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동의해요. 너무 늦는다라는 것. 그래도 우리는요, 지켜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우파의 가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선한 목적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달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